병원에 전화벨이 울린 건 오전 10시 47분이었다. 그 소리가 내 귓가에 스며들며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는 듯 했다. 사무실에서 잉크가 말라붙은 프린터를 노려보고 있던 그 순간 낯선 번호가 떴다. 직감인지 행운인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인지 모를 무언가가 나를 그 전화를 받게 만들었다. 김지은 씨 되십니까? 네, 서울 세인트 메리 병원입니다. 따님 김민지 양이 여기 계신데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정됐다. 그 단어가 위로가 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정됐다는 건 그전엔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내 10살짜리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싸우고 있었을 때 나는 거기 없었으니까. 의자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은 깨어있고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위치 아시죠? 2시간 거리. 내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다. 운전 조심하세요. 도착하시면 소아과로 물어보세요. 통화가 끊겼다. 나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기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커피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겐 모든 게 변했다. 열쇠를 챙겨 들고 뛰쳐나갔다.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눈물이 흘러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걸 깨닫기조차 늦었다. GPS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마치 슈퍼마켓 가는 길 안내하듯 차분하게 이끌었다. 손이 핸들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 지금은 안정됐다. 그 지금이란 단어가 일어날 뻔한 모든 재앙을 담고 있었다. 모든 게 거의 일어났던 그 재앙을.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재중. 아버지, 부재중. 그러자 언니 혜진이 3번째 벨에 받았다. 바람소리, 웃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아, 내가 의도보다 크게 말했다. 지은아, 이 바다 봐야 해. 유리처럼 투명해. 아버지가 또 샌들에 양말 신고 계시네. 그녀의 행복이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생일 파티를 발견한 기분처럼 역겹게 느껴졌다. 잠깐 내가 끼어들었다. 너희 다 같이 있는 거야? 응, 오빠가 모래성 쌓고 있어? 니콜이 깃발 훔치고 있네. 그녀가 밝고 무지하게 웃었다. 귀여운 혼란이란 식으로. 내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그럼 민지는? 민지 어딨어? 순간의 멈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뱃속에 돌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민지 괜찮아? 혜진이 너무 빨리 말했다. 호텔에 있어? 호텔에. 그 말을 반복했다. 2번 말하면 이해가 될까 싶어서. 하지만 아니었다. 혼자. 혼자 아니야. 직원들이 있으니까. 기분 안 좋다고 해서. 두통에 배 아프다고. 어머니가 안 가고 싶으면 호텔에서 쉬라고 하셨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안 가고 싶었대. 아니면 못 갔거나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혜진의 목소리가 이제 방어적으로 변했다. 부탁이야. 시작하지 마. 이 개가 드라마 치는 거 알잖아. 목이 이상하다고, 밥 안 먹겠다고. 그게 또 커지네. 어머니가 선택권 줬어. 선택권. 내 딸이 숨을 쉬기 힘들어할 때 선택권을 줬다고? 너희 떠날 때 민지가 정확히 어디 있었어? 로비에서 프론트 데스크 근처 큰 화분 옆에 앉아 있었어. 그 직원이 우리 알아. 혼자 아니었어, 지은아. 그냥 하루 여행일 뿐이야. 다른 차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다른 가족들은 이런 대화를 하지 않겠지?
혜진아, 병원에서 전화 왔어. 민지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입원했대. 지금 가는 중이야. 이 침묵. 그 다음 바람 소리. 먼 곳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먼 세상처럼 느껴졌다. 아니야, 혜진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아니, 걔가 그런다니까. 드라마 부리고. 숨을 못 쉬었어. 침묵이 더 길어졌다. 혜진이 다시 말할 때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틀렸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지은아, 잠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불신의 안개 속을 달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숨 못 쉬는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가? 손녀가 헐떡이는 동안 해변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질문들이 독수리처럼 맴돌며 이게 오해일 거란 희미한 희망을 쪼아댔다. 하지만 내 뼈 속 깊이 나는 진실을 알았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맥박이 눈 뒤에서 쿵쾅거렸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고 흰 벽이 너무 깨끗했다. 모든 게 너무 평범해서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더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김민지 양 어머니 되십니까? 네, 203호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나는 안내를 기다리지 않았다. 뛰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 코 아래 산소 튜브.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는 순식간에 곁으로 가서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졌다. 살아있는, 진짜, 여기. 병원 비누 냄새와 공포가 섞인 냄새가 났다. 나는 그녀를 안고 모든 공포를 그녀 몸에서 빼내 내 몸으로 옮기려는 듯 세게 안았다. 여보야, 엄마 왔어. 이제 여기 있어? 숨 못 쉬겠다고 했는데 그녀가 내 어깨에 속삭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고요하고 차갑게 멈췄다. 누가 안 믿었어? 할머니, 이모. 내가 장난친다고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가 계속 그러면 혼자 남아야 한다고. 그러고 떠났어. 나는 살짝 물러나서 그녀 얼굴을 봤다.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었다. 그들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로비에 앉아 있었어. 모든 게 이상했어. 목이 막히는 기분. 프론트 데스크 아저씨가 계속 괜찮냐고 물었어. 그녀가 안개 속 기억을 더듬었다. 그 다음 흐려졌어. 구급차 불렀나 봐. 사이렌 소리랑 엄마가 못 찾을까 봐 무서웠던 거 기억나. 넌 모든 걸 제대로 했어. 왜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걸 내 기분을 말했어. 도와달라고 했어.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야. 몇 분 후 의사가 들어왔다. 필립스 박사, 차분하고 익숙한,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진 차분함. 안정됐어요. 그가 말했다. 강한 반응이었어요. 새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검사해야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호텔 직원이 빨리 대처했어요. 운이 좋았다. 가족이 관련됐을 때 운이 방정식에 들어가야 할까? 얼마나 심했나요? 내가 물었지만 일부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보며 내가 견딜 진실의 양을 계산했다. 10분, 어쩌면 15분 더 늦었으면 아주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기도가 막히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준 에피펜이 목숨을 구했어요. 바닥이 기울었다. 10분 더. 내 가족이 해변에서 웃으며 모래성 사진 찍고 완벽한 물결 찍을 동안 내 딸이 죽음에서 10분 거리였다. 민지가 피로와 약으로 잠들자 나는 복도로 나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지은아, 빈사도 없이 짜증 섞인 목소리. 혜진이가 말하던데
내가 소란 피우고 있다던데.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버려두셨어요. 아이고, 하느님 맙서사, 내가 알잖아. 걔가 과장하는 거. 숨을 못 쉬었다고. 침묵. 그 익숙한 한숨, 현실에 불편해하는 남자의 소리. 이제 괜찮잖아.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 없었어.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죽음의 종처럼 울렸다. 죽을 뻔했어요. 넌 항상 과민 반응이야, 지은아. 우리가 내게 더 잘 가르쳤어야 했어? 강해져라. 통화가 끊겼다. 나는 묵은 복도에 서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불신으로 조각난 얼굴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굳어갔다. 그러다 웃음이 나왔다. 작고 금간 소리, 나조차 놀랐다. 그들은 평생 침묵이 강함이라고 가르쳤다. 좋아. 이제 그 침묵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울 차례다. 하지만 내 가족이 왜 10살 아이를 호텔 로비에 헐떡이게 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가족에서 사랑이 조건을 달고 왔던 그때로. 첫 번째 조건은 불평하지 마라. 우리는 서울 근교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페인트가 벗겨지는 집을 특색이라고 불렀다. 진짜 의미는 더 나은 걸 요구하지 마였다. 내가 6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이 찢어졌다. 피가 철철 흘렀다. 별이 보일 만큼 아팠다.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아이답게 위로를 기대했다. 누가 좀 나아지게 해줄 거라고. 어머니는 상처를 보고 한숨 쉬며 말했다. 살아남을 거야. 아버지는 덧붙였다. 말할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어. 4살 많고 이미 우월감을 익힌 혜진 언니는 눈을 굴렸다. 넌 정말 아기야, 지은아. 그래서 입 다물었다. 배움, 침묵이 생존을 준다. 하지만 침묵은 안에서부터 너를 갉아먹는다. 내 목소리를 낯선 것으로, 감정을 적으로 만든다. 잃은 게 뭔지 깨달을 때쯤 남은 게 있는지 확신이 없다. 혜진은 부모님 철학을 산소처럼 흡수했다. 뼈가 부러져도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울음은 아마추어용. 그녀는 강함을 갑옷처럼 입고 나도 그렇게 하길 기대했다. 8살 때 배가 아프다고 했더니 겨자 한 숟갈을 줬다. 모든 걸 치료해. 징징대지 마. 10분 후 토했다. 그녀는 그게 치료 효과 증거라고 했다. 그때도 그녀를 봤는데 강함을 연기할 때 눈이 평평해지는 걸, 누군가 강해지라고 할 때 손이 떨리는 걸. 그녀도 나만큼 망가졌지만 숨기는데 더 능했다. 그래서 민지의 고통을 못 봤을까? 자신의 고통을 너무 오래 부정했으니까? 16살이 되자 나는 투명인간이 됐다. 미소 짓고 목소리 낮추고 존재를 사과했다. 가족 저녁에서 학교 얘기 물으면 혜진이 대신 답했다. 내가 말하면 어머니가 문법 고쳤다. 결국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내밀었다. 졸업 다음 날 이사 갔다. 반항이 아니라 자구책. 작은 아파트 찾고 HR 직장 구했다. 부모님 관리 경험이 기업 외교에 딱 맞았다. 혜진은 자연스럽게 집 가까이 머물렀다. 폴과 결혼하고 옛 농가를 민박으로 바꿨다. 부모님은 축하 파티 열었다. 우리 딸들 성공했어. 물론 혜진을 뜻했다. 내 승진 소식엔 예의상 고개 끄덕임. 가끔 혜진이 부탁 전화 왔다. 웹사이트 도와. 수리비 좀. 넌 구원자야. 내가 수표 보내는 동안 남편 크리스토퍼는 머리 저었다. 넌 그들에게 빚진 거 없어. 알아. 그러고도 보냈다. 민지가 5년 전 태어났다. 병원에서 안고 그새 눈을 보며 약속했다. 존재를 사과하지 마. 들릴 권리를 벌지 마. 우리는 감정을 추한 것도 얘기했다. 필요할 때 울었다. 서로 부드럽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그걸 애지중지라고 했다. 혜진은 헛소리라고. 나는 순환 끊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가족 중력은 항상 끌어당긴다. 명절, 생일에 여전히 봤다. 매 모임이 어린 시절 재현. 혜진이 빛나고 내가 박수 치는. 어머니가 민지가 너무 예민해. 엄마처럼 일하고 할 때 세금 감사처럼 말했다. 민지가 붉어지며 나를 봤다. 나는 테이블 아래 손 쥐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속삭였다. 내 감정 유효해. 너무 과하지 않아. 하지만 더 했어야 했다. 그들이 그녀를 깎아내릴 때 처음으로 나갔어야 했다. 나를 거의 죽일 도구로부터 보호했어야. 말은 무해하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었다. 시안이었고 토양은 여전히 독이었다. 그러다 혜진이 여행 전화 왔다. 해안으로 3일. 애들 좋아할 거야? 너도 휴식 필요해. 망설였다. 글쎄. 민지 축구 있어? 가족 시간 좀. 부모님 나이 드셨어. 미소로 죄책감 카드. 민지가 해변과 사촌 생각에 들떴다. 정상인 척 증명하려고 승낙했다. 떠나기 전날 밤, 민지가 가방 2번 쌌다. 할머니가 만든 팔찌 좋아할까 물었다. 좋아하실 거야. 거의 믿으며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들었다. 잠시 그들이 민지를 원해서 감사했다. 더 큰 무언가 일부라고. 내가 그녀에게 준 게 내게 준 교훈이었다는 걸 몰랐다. 감정은 거짓, 고통은 드라마, 침묵이 평화를 지킨다. 이제 여기 민지 병상 옆에 앉아 흰 시트 아래 가슴 오르내림을 봤다. 모니터가 내 산산조각 난 신경을 위한 메트로놈처럼 울렸다. 의사 말 반복, 10분 더 늦었으면 다른 얘기. 다른 건 죽음. 민지 손을 봤다. 작고 테이프와 멍으로 점박이. 이게 그 강함이 사주는 거야? 애가 죽을 뻔하는 동안 셀카 찍는 후 그때 차분함이 왔다. 평화가 아니라 더 차가운. 돌이킬 수 없는 걸 하기 직전 차분함. 복도로 나갔다. 간호사가 차트 쓰고 있었다. 경찰 번호 있어요. 그녀가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전혀요. 전화해서 모든 걸 줬다. 이름, 시간, 호텔, 민지 말, 의사 말, 손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됐다. 가족에 대한 신고 확실해요. 그녀가 물었다. 민지가 안 믿었다는 얼굴 생각했다. 호텔 데스크 클럭이 평생보다 5분 만에 더 가족이었다. 확실해요. 그들이 먼저 선택했어요. 끊고 은행 앱 열어 부모님 월 송금 취소했다. 착한 딸이란 재물. 더 이상 아냐? 방으로 돌아가 기계가 웅웅거렸다. 민지 머리카락이 수영 후 잠든 듯 펼쳐졌다. 가닥 쓸며 속삭였다. 끝났어. 모니터가 박수처럼 안정되게 울렸다. 아침에 민지 퇴원 가능했다. 물건 챙기고 목숨 구한 간호사 감사했다. 진짜 감사, 영웅이라고. 2시간 침묵 속 운전했다. 점심쯤 핸드폰 폭발. 세 통 부재 중 메시지 홍수. 그룹 통화. 어머니, 아버지, 혜진. 한 번 울린 후 받았다. 지은아,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뭐 한 거야? 아버지가 끼었다. 자기 부모한테 경찰 신고를 해. 혜진이 겹쳤다. 모든 걸 망쳤어. 우리랑 먼저 얘기 안 하고 웃음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얘기했어요. 히스테리라고 하셨어요. 기억해, 지은아. 과민 반응이야. 아버지가 쏘아붙였다. 이제 괜찮잖아. 혜진이 더했다. 왜 그냥 넘기지 못해? 어제 안 괜찮았으니까. 선상 침묵이 거의 자비로웠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말 없이 끊었다.
화면 어두워질 때까지 봤다. 처음으로 고요가 내 것 같았다. 48시간 동안 세상이 지나간 척했다. 헤드라인 없고 문 두드림 없고 민지 안색 돌아왔다. 그림 다시 그렸다. 그러다 핸드폰 울림. 동료 문자. 이거 봤어? 알려줄게. 링크. 제목 직설. 지역 민박주인. 아이 병원화 후 경찰 조사에 클릭. 하버뷰 경찰. 매도 리지 김씨 가족 관련 방임 사건 조사 확인. 친척인 10살 여아가 근처 리조트에 버려진 후 심한 알레르기 치료. 20줄의 예에 바른 공포. 아침 독서용. 이름 공개됐다. 물론. 중간에 도시 사는 성인 딸이 촉이 신고. 내 이름 아니지만 볼드체 같았다. 정오쯤 트렌딩. 혜진 먼저 전화. 지은아, 뭐 한 거야? 이름 나왔어. 신문이 사업 조사될 수 있다고. 읽었어. 이걸 고쳐. 기자 불러. 오해였다고 해? 현실 안 고쳐. 우리한테 무슨 짓 하는지 신경도 안 써. 민지한테 한 것에 비해 그녀 숨이 막혔다. 모든 걸 망쳤어. 끊음. 10분 후 어머니. 지은아, 제발. 기자들 전화와 손님 취소돼. 아버지 혈압. 공감 시도해보세요. 스트레스 줄어요. 이게 웃긴가. 민지 혼자 뒀어. 엄마. 죽을 뻔했어. 나쁜 평판 아냐. 결과야 그녀가 울었다. 끝날 때까지 듣고 끊었다. 저녁에 헤드라이트가 진입로 올라왔다. 물론 왔다. 초인종. 문 열자 같은 실수 새 유령. 아버지 턱이 고정된 듯 이걸 고쳐. 저녁 인사도 어머니가 앞으로. 자기야, 사람들이 끔찍한 말해 소문 어떻게 퍼지는지 알잖아. 보통 끔찍한 일 한 후에 혜진 눈 붉음. 모든 걸 잃을 거야? 신문이 옛 손님 인용. 아이를 짐처럼 버렸다고 눈썹 올렸다. 드디어 정확. 지은아, 어머니 목소리 갈라짐. 실수했어. 누구나 해. 실수 중엔 장례식 끝나는 것도. 운 좋았어요. 아버지 목소리 올라감. 이걸 즐기네. 복수, 웃음 한 번. 날카로. 복수면 역사상 가장 느린 거, 진실 말한 거예요. 혜진 가까이. 제발 과장됐다고 해. 민지 괜찮다고. 괜찮아요. 낯선 사람 덕에 가족 아냐, 아버지 쏘아붙임. 뭐에 빚진 거? 어린 시절 트라우마나 월송금. 이미 취소했어. 얼굴들 얼음. 더 이상 침묵 안 빚져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울음. 혜진 속삭임. 넌 잔인해. 어쩌면, 하지만 정직해. 문 닫음. 목소리들 밤의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들 간 후 복도에 오래 섰다. 집이 안정되는 소리 들으며 위층 어딘가 민지 그림 그리며 안전, 들림, 믿음. 내가 아니었던 모든 것. 우 다음 아침 새 기사. 커뮤니티, 클리어 뷰 민박 가족 방임 혐의 반응 후 게스트 하우스 표지 사진. 비가 나무에 줄무늬. 손님들 갑자기 붉은 깃발 기억. 엄격했어. 규율 자랑. 빨리 시든 재활용 미덕. 중간에 상황 가까운 가족원 논평 거부. 조음. 침묵이 드디어 목적 달성. 취소 쌓임. 크리스토퍼 1에서 문자. 괜찮아. 정의해봐. 민지가 테이블에서 날 찾음. 도덕 분노를 공동봉사로 착각한 낯선 이메일 스크롤 중 할머니 또 전화. 뭐래? 피곤하다고. 나 해치려 한 거 아냐고. 그녀 그림 봤다. 우산 아래 스틱 피겨 둘, 하나 파란 마스크. 믿어. 어깨 으쓱.
사람 해치는 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나 봐. 똑똑한 아이, 때론 너무 고개 끄덕. 항상 사랑이라고 불러 힘이 미소. 우린 달라. 응, 그게 요점. 그날 밤 가족 그룹 채팅 삭제. 작별 메시지 없이 그냥 사라짐. 집 공기 가벼워, 깨끗. 아래층 핸드폰 또 울림. 또 헤드라인. 또 메아리. 안 읽음. 민지 침대 옆 앉아 안정 호흡 듣고 여기 이끈 순간들 생각. 삼킨 말마다, 무시된 감정마다. 안 나쁘다고 자신 말할 때마다. 침묵이 강함이라고 했어? 좋아. 그들과 함께 살아봐. 처음으로 그게 내 거다. 6개월 후 세상이 달라 보인다. 더 조용. 클리어 뷰 민박 없음. 압류, 판자, 바람에 비뚤어진 표지. 기사 후 마지막 손님 체크아웃. 그 후 취소 멈춤 없음. 조사 2개월 전 끝. 어머니, 아버지, 혜진 각각 아동방임 경범죄. 공식 용어, 아이 위험에 버리고 잡힘. 유죄 인정. 감옥 피함, 12개월 보호관찰, 250시간 봉사, 각 100만원 벌금, 의무 부모 교육 코스. 공감과 기본 이해에 강에 앉아 플라스틱 의자에서 꿈틀거리며 상담사가 아이가 이상하다 할 때 믿으라고 설명 상상. 혜진과 폴 2마을 떨어짐, 얼굴 알아보는 사람 적은데 그녀 이제 식당 파트타임. 그는 계절직 아닌 거 찾음. 애들 새 학교, 들은 바로 괜찮, 더 나음. 어머니 아버지 남음. 너무 늙고 자존심 세고 가난해서 못감 저축과 안판 가구로 삶 식료품점에서 여전히 예의상 고개. 하지만 채팅 멈춤. 내게 가르친 침묵이 완전 순환. 그날 이후 누구와도 안 말함. 사촌과 소문통의 소식. 찾지 않음. 민지 조음, 조음 이상. 알레르기 땅콩. 첫 반응, 평생 손님. 에피펜 명예 훈장처럼 들고 다님. 이제 뭔가 이상하면 말함. 부드러움은 약함 아님. 지난주 학교에 안 좋다. 선생 무시. 민지 스스로 간호실 가서 확인하라고 고집. 열 39도. 엄마 말 기억했어? 말하는 게 용감하다고 세게 안음. 목소리 중요함 배운 이 맹렬한 작은 인간. 크리스토퍼와 나 좋음. 정상, 평화, 때론 지루. 지루가 진실에 기반하면 아름답다는 걸 배움. 때론 머릿속에 그 말 들림. 가족한테 그런 짓 안 해 어쩌면 맞아. 하지만 그들도 안 해. 그래서 내 질문. 너무 갔나? 드디어 충분히 갔나? 딸을 모든 것보다 선택했으니까 매번 다시 할 거야. 순환 깨기 아프다. 그래야 해. 수십 년 기능장애 해체에 부수적 피해 없음. 하지만 그 고통 넘어 보호할 가치 있음. 목소리 같이 아는 아이. 사랑이 침묵 고통 요구 안 한다는 이해.